옛날 한옛날에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어느 마을에 아기 치타처럼 귀여운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김채원. 산 위 계곡에서 큰 물고기가 아버지에게 안기는 태몽으로 태어난 채원이는 어린 시절 조용한 아이였어요. 포이초등학교 중창단의 일원으로 동요대회 무대에 서기도 하고 아이돌들의 춤을 집에서 따라출 정도로 끼가 많은 아이였지만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채원이가 아이돌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조용한 아이였죠. 하지만 중학생 때 채원이는 자신의 꿈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명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수가 되고 싶어 라고 말하고 본격적으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했답니다. 그 결과 울림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이 되고 은비와 함께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죠. 은비는 채원이가 연습생 시절 많이 혼나더라도 언제나 착실히 연습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강철 멘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채원이의 악착 같은 연습의 결과는 빠르게 결실을 맺었죠. 은비와 함께 프로듀스 48에 참가하게 된 채원. 자기소개 영상에서 천사소녀 채원을 부르는 모습을 본 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조용했던 채원이와 프로듀스에 나온 채원이가 같은 사람이란 사실에 놀라기도 했답니다. 초반 분량이 많지 않아 계속 순위가 떨어졌지만 채원이는 순위가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도 눈앞의 일을 힘내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죠. 나서는 성격이 아님에도 센터나 리더를 맡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른 연습생들의 스킬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간 결과 콘셉트 평가 너에게 닿기를 무대에서 쌈무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즈원으로 데뷔하여 약 2년 반 동안 멋진 활동을 보여주었죠. 채원이는 아이즈원에서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무대 위에서는 음색요정으로 채원이 특유의 맑고 고운 노래를 들려주었고 무대 아래에서는 쌈무요정처럼 앙증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싸마치라는 별명처럼 욱하며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특별히 나서서 이끄는 멤버는 아니었지만 조용하게 뒤에서 잔망스러운 매력들을 보여주고 멤버들도 인정하는 노력으로 무대 위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나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즈원의 마지막 순간은 오고야 말았어요. 단단한 멘탈로 그동안 눈물이 많이 없던 채원이도 마지막 순간에는 펑펑 울며 팬인 위즈원들에게 행복했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끝이 나고 채원이는 은비와 함께 소속사인 울림엔터테인먼트로 돌아갔답니다. 울림으로 돌아간 채원이는 은비와 소속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버 노래 영상도 올리고 인터뷰도 하며 팬들에게 다음 활동을 기대하게 했어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팬들은 채원이가 울림에서 은비와 함께 새로운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나 아직 제대로 정해진 것이 없었던 채원이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하이브에서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전화였죠.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채원이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적을 결심했답니다. 그러나 팬들에게는 채원이가 하이브로 갔다는 소문만 전해졌을 뿐 정확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어요. 막연히 사쿠라와 함께 새로운 걸그룹을 준비 중이지 않을까 추측할 뿐이었죠. 그 뒤 채원이의 공식적인 소식은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으며 채원이는 모습을 감추게 되었답니다. 아이즈원으로서 멋진 활동을 했지만 채원이의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룹으로서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고 아직 못 보여준 자신의 모습이 많다고 생각했죠. 연습생으로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처음 가수의 꿈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처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하이브로 이적한 채원. 채원이는 다시 연습생으로 연습하면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춤도 다시 기본기부터 시작했고 노래도 더 발전시키기 시작했죠. 아이즈원 때부터 음색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좋았지만 항상 거기에서 끝나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기 때문에 새로운 보컬 스타일들에 도전하며 채원이의 보컬 영역을 넓혀갔답니다. 그러나 채원이에게도 새로운 도전은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팬들에게 소식이 없다가 나타나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 발전된 모습,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잘하고 싶다는 욕심은 많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있었고 멤버가 확정되지 않으며 데뷔가 밀리는 상황이 불안에 지쳐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채원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즈원 때와는 다르게 주도적으로 연습을 리드해 사쿠라를 놀라게 하기도 했고 무릎에 염증이 생겨 치료를 받을 정도로 노력하며 데뷔를 준비했죠. 이런 모습에 리더가 되어 팀을 이끌게 된 채원. 팬들에게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노력한 채원이는 르세라핌의 리더로 다시 한번 데뷔 무대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데뷔 쇼케이스 무대에 오르기 전 채원이는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멤버들에게는 리더로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 분명히 많을 거다. 그런데 그런 반응들을 신경 쓰기보다 우리가 해야 할 거, 우리가 잘하는 걸 보여주는데 집중하자. 다른 건 그 다음에 생각하자 라고 말했지만 채원이도 쇼케이스 무대에 오르기 바로 직전 화장실을 찾을 만큼 엄청 긴장하고 걱정이 많아 보였죠. 하지만 무대 위로 올라가자 상황은 달라졌어요. 채원이는 르세라핌을 향한 많은 팬들의 환호에 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와 동시에 진짜
진짜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행복감을 느꼈답니다. 팬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이즈원 때 보여주었던 채원이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었죠. 아이즈원에서 채원이와 사쿠라 모두 청순한 이미지가 강했기에 소녀 같은 걸그룹을 예상한 팬들이 많았지만 공개된 티저는 완벽히 반대되는 이미지였고 데뷔곡 Fearless는 역시 청순이 아닌 겁없이 나아가겠다는 욕망이 담긴 노래였어요. 팬들은 내가 알던 채원이가 아니다 라며 놀랐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는 반응을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엄청난 성적으로 이어졌어요. 데뷔곡 Fearless는 오랜 시간 차트 상위에 머물며 대중적인 픽으로 평가받았고 앨범도 초동 판매로만 약 30만 장을 팔며 데뷔 앨범으로 초동 30만 장 이상을 달성한 최초의 걸그룹이 되었죠. 실력적으로도 사람으로도 성적으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채원이었답니다. 화려한 데뷔를 한 르세라핌이었지만 채원이의 부담감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어요. 멤버의 변화 뒤에 하는 컴백에 잘 돼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죠. 컴백 앨범인 안티프레자일의 내용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거다 인데 이런 메시지가 잘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내용이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프로듀스, 아이즈원, 르세라핌까지 오는 동안 어려움이나 방해에도 더 욕심이 생기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누구보다 노력해서 이겨내왔던 채원이는 이번에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멋지게 컴백했답니다. 특히 컴백 무대에서 노래에 맞춰 눈을 깜빡이는 디테일은 많은 팬들을 한 번 더 채원이에게 반하게 했죠. 앨범 성적 역시 놀라웠어요. 각종 음원 차트의 상위권을 단숨에 차지하였고 초동 음반 판매량은 약 56만 장을 기록했죠. 게다가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14위로 랭크되며 벌써부터 글로벌한 인기를 보여주게 되었답니다. 르세라핌의 데뷔 과정을 보여준 다큐멘터리에서 채원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어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리고 힘든 과정을 거쳐 현재의 채원이는 이렇게 말했죠. 너무 좋은 선택이었어요. 좋은 선택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 만큼 끊임없이 노력하는 채원이는 르세라핌 멤버들 그리고 팬인 피어나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르세라핌의 리더 채원이의 동화 같은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채원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 분들이 갖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두유람의 이메일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